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중국 인민해방군의 실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 중국군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과연 그 실상은 어떨까요? 오늘은 중국군의 약점과 문제점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군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만연한 부패입니다. 2023년 하반기에만 최소 15명의 고위 군 장교들과 방위산업체 임원들이 부패 혐의로 해임되었다고 합니다. 이 중에는 로켓군 고위 지휘관들과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중국 최대 미사일 제조업체의 수장도 포함되어 있었죠. 이런 대규모 부패 스캔들은 중국군의 신뢰도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전쟁이 났는데 지휘관들이 뇌물을 받고 불량 무기를 구매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전쟁에서 패배하기 십상이겠죠. 게다가 이런 부패 문제는 단순히 몇몇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군 전체에 만연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집권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계속해서 부패 척결을 외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음으로 중국군의 또 다른 약점은 실전 경험의 부족입니다. 여러분, 중국군이 마지막으로 실제 전투를 치른 게 언제인지 아세요? 바로 1979년 베트남과의 전쟁이에요. 그 이후로 46년 동안 중국군은 단 한 번의 실전 경험도 없었습니다. 반면 한국군은 한국전쟁 이후 대규모 전투 경험은 없지만 여러 해외 파병과 미군과의 연합훈련을 통해 실전과 유사한 훈련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군은 베트남전,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 등 다양한 국제 평화유지 활동에 참여하며 경험을 쌓아왔죠. 이런 점에서 한국군은 실전 경험이 부족하더라도 다양한 훈련을 통해 전투 능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군이 이런 실전 경험 부족으로 인해 실제 전투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의문입니다. 아무리 첨단 무기를 갖추고 있다 해도 실전 경험이 없으면 그걸 제대로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로 중국군의 병력 구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이는 군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젊은 병사들의 수가 줄어들고 있고 이에 따라 첨단 무기를 다룰 수 있는 인력도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의 한 자녀 정책의 여파로 현재 중국군 병사들 대부분이 외동아들들이에요. 이들은 부모의 과보호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군대 생활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집에서 호외호식하던 독자들이 갑자기 군대에 가서 고된 훈련을 받는다면 어떨까요? 아마 적응하기 힘들겠죠? 네 번째로 중국군의 무기 체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은 최근 첨단 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핵심 기술들은 서방에 의존하고 있어요. 특히 항공기 엔진 기술이 그렇습니다. 중국의 최신의 전투기인 J-22 엔진은 아직도 러시아산을 사용하고 있다고 해요. 자체 개발한 엔진의 성능이 불안정하기 때문이죠. 이는 전시의 큰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전쟁이 나서 러시아가 엔진 공급을 중단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중국의 공군력은 크게 약화될 겁니다. 다섯 번째로 중국군의 훈련 방식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군의 훈련은 여전히 상명하복식의 경직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현대전에서 요구되는 유연성과 창의성을 기르는데 방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 미군은 훈련 중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만들어 병사들의 대응 능력을 키우는 데 반해 중국군은 여전히 정해진 대본대로만 훈련한다고 해요. 이런 훈련 방식으로는 실제 전장에서 융통성 있게 대처하기 어렵겠죠. 여섯 번째로 중국군의 정보전 능력도 위문입니다. 최근 사이버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중국군의 사이버전 능력은 아직 미국에 크게 뒤처진다는 평가가 많아요. 물론 중국이 해킹 등을 통해 정보를 빼내는 능력은 뛰어나다고 하지만 실제 전시에 적의 시스템을 무력화하거나 우리 시스템을 방어하는 능력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현대전은 정보전이 핵심이에요. 이 부분에서 뒤처진다는 건 큰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중국군의 군수 지원 체계도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이를 제대로 정비하고 보급하지 못하면 소용없겠죠. 중국군은 아직도 군수 지원 체계가 낙후되어 있다고 합니다. 특히 해외 작전 시 보급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군처럼 전 세계에 군사기지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대양을 건너 원정작전을 해본 경험도 없으니까요. 여덟 번째로 중국군의 합동작전 능력도 위문입니다. 현대전은 육해공군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하는데
중국군은 아직 이런 합동작전 능력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아요. 각 군별로 독자적인 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서로 간의 소통과 협력이 원활하지 않다고 합니다. 이는 실제 전투에서 큰 약점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 전쟁에서 육군, 해군, 공군이 제각각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큰 혼란이 일어날 겁니다. 아홉 번째로, 중국군의 국제적 신뢰도도 문제입니다. 최근 남중국해 등에서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면서 주변국들의 경계심을 키우고 있어요. 이는 결과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려는 국제적 연대를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미국, 일본, 호주 등이 참여하는 쿼드 협력 체제가 강화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국제적으로 고립되는 것은 중국군에게 큰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군의 전략적 사고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현대전은 우주와 사이버 공간 등 새로운 영역에서도 벌어지고 있는데, 중국은 아직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아요. 현대전은 우주에서 벌어지는 전쟁까지 포함되는데, 과연 중국군이 이런 새로운 전쟁 형태에 대비하고 있을까요? 지금까지 중국군의 10가지 주요 약점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런 약점들을 종합해보면 중국군이 겉으로 보이는 것만큼 강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중국이 군사력 증강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돈만 가지고 강한 군대를 만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실전 경험과 첨단 기술, 그리고 유연한 사고와 국제적 신뢰 등 다양한 요소들이 필요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국군의 이런 약점들을 알고 있다고 해서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더욱 철저히 대비해야 해요. 우리도 군부 부패를 근절하고 실전적인 훈련을 강화하며 첨단 기술 개발에 투자해야 합니다. 또한 국제사회와 협력을 강화하고 유연하고 창의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하죠.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중국 군대의 실상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점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나라 안보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지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